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전립선이 어떤 신체 기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립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립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전립선이 나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전립선이 나빠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나쁘다는 걸 어떤 증상으로 근거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배뇨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뇨 관련 증상에는 대략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히 말하는 것이 바로 잔뇨감입니다. 잔뇨감은 소변을 누고 나서도 뭔가 덜 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하죠. 이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보고도 방광에 잔뇨가 남아서 생기기도 하고요. 방광이 감염이나 전립선 염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생기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빈뇨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을 말합니다. 소변을 본 지 2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소변이 다시 마려운 증상이 이어지거나 하루에 8번 넘는 소변을 보게 되면 빈뇨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변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이상 증상입니다. 오줌을 누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현상은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이 한꺼번에 나오지 못해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소변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마렵다고 느껴지면 얼마 없는 소변을 억지로 짜내듯이 그렇게 보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보통은 소변이 덜컥 마려우면 어느 정도는 참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은 견딜 수가 있어서 크게 힘들지 않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순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질환으로 방광에 변성이 생기면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될 것만 같은 급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소변이 저절로 흘러나와 버리는 급박요실금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전립선이 나쁘거나 또는 요로 감염이 생긴 것이니까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현상, 즉 세뇨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비대증이 생기면서 기준 이상으로 전립선이 자라게 되면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소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특별한 불편이 생기지 않는데요. 몇 년 이상 그런 증상을 방치하다가 갑자기 전립선에 감염이 생기거나 감기약을 잘못 골라 드실 경우에 급성요폐라는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증상이 생겨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소변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들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줌을 누울 때 복압을 쓰는 것도 이상 증상입니다. 배에 힘을 줘가면서 오줌을 배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전립선이 요도에 압박을 가하면서 일반적인 방광의 압력으로는 소변을 내보내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7번째는 야간뇨가 있습니다. 야간뇨는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다가 한 번씩 깨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은 분명한 이상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심해지면 2번, 3번 이상 깨게 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피로감의 고통을 겪게 되죠. 자, 지금까지 잔뇨감, 빈뇨, 단속뇨, 절박뇨, 세뇨, 복압성 배뇨, 야간뇨 이렇게 7가지 증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체계화해서 점수화해 진단에 쓰는 설문도구가 바로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입니다. 줄여서 IPSS라고도 부르는 이 설문검사는 배뇨 증상의 종류와 위중도를 파악하는 데 무척 유행해서 예전 영상에 제가 자세히 다루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배뇨 증상 이외에 무척 성가신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뇨 후 요점적이라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소변을 보고 나서 오줌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마치 수도꼭지를 덜 잠궈서 물이 몇 방울씩 똑똑 떨어지듯 오줌을 누고 났는데도 소변이 흘러나와 속옷을 적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자꾸 생길 경우에는 채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불편을 주죠. 이러한 요 점적은 전립선 아래쪽에 있는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서 전립선과 방광이 아래쪽으로 처지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요도가 압박되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아직 크게 자라기 전인 40대 이전의 남성이라면 너무 오래 앉는 자세를 피하고 케겔 운동을 자주 하시면 증상이 완화되겠지만 비대증이 흔히 생기는 40대 이후의 남성이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한번 들러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는 배뇨와 관련된 불편 사항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순서입니다.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소변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들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증상은 전립선염과 관련이 있는 증상들입니다. 전립선염이나 요로 감염이 생겼을 때 가장 흔히 생기는 증상은 배뇨통입니다. 오줌을 눌 때마다 뭔가 찌릿한 불쾌감이나 통증이 생긴다면 전립선이 나빠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뇨통은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급성 방광염인 경우가 많은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의 염증이나 감염 또는 요도염을 의미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배뇨통은 방광이 차면서 오줌이 마려워지면 생기기도 하고요. 오줌을 눌 때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오줌을 누고 나서 그 뒤에 뭔가 찝찝한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긴다면 꼭 배뇨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립선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배뇨통이 아닌 회음부 통증입니다. 음낭과 항문 사이를 회음부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 바로 위로 구부요도와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어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회음부 아래쪽에 묵직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회음부 통증은 사실 골반 근처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데요. 회음부를 포함해서 고환, 음경끝, 서해부나 치골 위쪽, 즉 삼각 팬티를 입었을 때 덮어주는 회음부와 앞쪽 모든 곳에 전립선염과 관련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나서 뭔가 모를 불편감과 모호한 통증이 회음부나 골반 주변에서 스물스물 느껴지신다면 또는 한쪽 고환에서 뭔가 모를 통증이 툭툭 당기듯이 느껴지신다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으니까 병원을 들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립선은 소변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정액을 배출하는 생식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사정 관련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3분의 1을 만들고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관문의 역할도 하지만 정액을 만들고 밖으로 밀어내는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사정 관련 증상이 생깁니다. 사정을 하는 순간에 상당한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사정을 하고 나서 뭔가 찝찝한 느낌이 계속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조절되지 않고 주르륵 흘러나온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정액의 양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사정액의 성질이 젊을 때와 사뭇 다르게 너무 묽어졌다라는 증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액과 관련한 이상이 느껴지면 이런 현상이 전립선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속되면 병원을 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정과 관련된 통증을 넘어서 정액에 피가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에 염증이나 감염, 전립선 암이 생기게 되면 전립선 속을 이루는 작은 혈관들이 터지면서 그것들이 정액에 섞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사정을 했을 때 정액의 색이 붉거나 갈색이거나 콜라색을 띱니다. 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출혈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붉은빛, 오래됐다면 갈색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배출한 정액 자체는 깨끗한데 배출한 뒤에 붉은 혈액이 쭉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을 한 후에 혈뇨를 보는 경우도 있죠. 이건 정액이 배출되면서 염증으로 약해진 어느 부위가 찢어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입가에 염증이 생기면 하품을 하다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전립선염이 생겨서 정액이 나오는 구멍 주변이 약해지면 많은 양의 정액이 한꺼번에 팍 분출될 때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가 손상되면서 피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혈정액증의 경우에는 전립선염이 있을 때 흔히 생기지만 전립선암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어떠십니까? 오늘은 전립선이 나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느끼시는 증상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없으셨는지요? 만약 그 수가 적지 않았다면 비뇨의학과를 꼭 한번 둘러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립선 암은 60세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환갑이 넘은 나이에 전립선 관련 증상을 다수 겪고 있다면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팔메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